지역 밀착형 시사라디오 이바구 스튜디오. (2월 6일) 목요일 이바구 스튜디오. 오늘의 부산 경남 주요 소식 먼저 살펴봅니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 17번 환자와 대구에서 접촉한 부산 거주자 2명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부 사이인 이들은 17번 환자의 가족으로 지난달 25일 대구에서 17번 환자와 접촉했는데요. 접촉 이틀 뒤인 27일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보건당국은 잠복기가 끝날 때까지 자가격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부부의 자녀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도 오늘과 내일 임시 휴업 조치를 취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크루즈 선사들이 기항지로 중국 대신 부산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기존 계획 이외 이번 달에 7건의 크루즈가 추가 기항 신청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일본 기항 크루즈에서 무더기로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발생한 만큼 부산을 찾는 크루즈에 대해서도 철저한 방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해운대구가 전국 최초로 발주한 빌딩풍 피해 예방 대책 강구를 위한 학술 용역 중간 보고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마린시티나 센텀시티 등 초고층 빌딩사를 통과한 바람은 순간 최대 2배 이상 가속되는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해운대구는 이번 용역을 통해 빌딩풍 연구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이번 용역 결과를 우선으로 해운대 고층 건물 관리 지침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초의 기업 전담 우주 환경 시설인 우주 부품 시험센터가 진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총 사업비 271억 원이 투입된 이 센터는 연면적 4,149제곱미터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립됐습니다. 앞으로 우주 부품 시험센터는 국내 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수입해 인공위성, 발사체 등에 사용되는 우주 부품이 우주 환경에서 견디는지 검증하는 역할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목요일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정말 몸과 마음이 좀 꽁꽁 얼어붙은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시는 퇴근길 7시까지 이바구 스튜디오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샵 1057번 문자 활짝 열어두고요.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시사 퀴즈 문제 나갑니다. 네, 오늘은 상식 문제 준비를 했는데요. 앞서 제가 부산 경남 지역 이슈들로 시작을 했는데 잘 들으신 분이라면 쉽게 정답을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고층 빌딩 사이에 일어나는 풍해를 일컫는 말인데요. 지상 150m 이상의 빌딩이 건립되면 상공에서는 바람이 일정 방향으로 불어도 아래쪽에서는 바람이 빌딩 주위에서 소용돌이 치고요. 또 급강하하거나 풍속이 아주 빨라지기도 하는데요. 부산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층 빌딩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좀 심하게 분다고 하지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계절풍, 2번 편서풍, 3번 빌딩풍.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정답과 함께 소중한 의견 보내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고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통영 가면 여기 꼭 가야지 통영 어드벤처타워에서 이용권, 신나는 양궁농구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부산 KT 소닉붐 경기 티켓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고층 빌딩 사이에 일어나는 풍해를 일컫는 말입니다. 지상 150m 이상의 빌딩이 건립이 되면 상공에서는 바람이 일정 방향으로 불더라도 이 아래쪽에서는 바람이 빌딩 주위에서 아주 소용돌이 치고요. 또 급강하거나 풍속이 아주 빨라지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부산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좀 고층 빌딩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심하게 불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계절풍, 2번 편서풍,
3번 빌딩풍.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정답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바람 경험해 본 적이 있으셨다면 어떠셨었는지, 그리고 앞서 소식에서도 전해드렸지만 해운대 고층 건물 관리 지침 매뉴얼을 만들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다양한 의견들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기다리면서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1부는 레몬하우스에서 함께합니다. 여가 우리 집이라고? 멋지네. 오빠야, 부산에서 인테리어 잘하는 회사 레몬하우스 내 믿으라 했지? 디자인 감각적이고 AS 확실하고 꿈꾸던 인테리어 레몬하우스. 좋네. 잠깐 인테리어 하려고요. 부산 경남 어디서든 레몬하우스 1644-0402. 오빠야, 인자 집에만 있고 싶지? 네, 이바구 스튜디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1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날씨가 추워서 아마 따뜻한 집으로 퇴근길 좀 서두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노전 리포터. 네, 목요일 퇴근길입니다. 네. 곳곳에 지체 흐름 계속되고 있는데요. 먼저 남해본선 대저에서 덕천 가는 길 이동량이 많은 모습이고요. 제2낙동교에서 만도교차로 구간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습니다. 또 낙동북로 따라서는 구포대교에서 구포대교 교차로 방향 지체되고 있고요. 충여울대로 만덕 2터널에서 미남을 지나 내성교차로 가는 길 구간으로 서행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산로는 대천나들목에서 장산 1터널 방향 현재 원활하게 지나고 있고요. 광안대교 따라 남천 쪽으로는 중간 지점부터 1, 2차로에서 속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사무가든학교차로에서 올림픽교차로 가는 길 교통량만 꾸준하고요. 해운대로 온촌 삼거리에서 해운대역 방향 현재 원활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수영로는 대연사거리에서 용소삼거리 가는 길 신호 대기 시간 감안하셔야겠고요. 대남교차로에서 KBS 삼거리 방향 교통량만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연수로는 망미교차로에서 수영교차로 가는 길 오늘 비교적 지나기 좋습니다. 끝으로 동서로는 상습지 정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심 쪽으로 낙동대교 이전부터 전 구간 밀려서고 있는데요. 반대 외곽 쪽으로는 진양나들목 합류 지점에서 짧게 지체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노주현 리포터 고맙습니다. 교통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훅 들어간 뉴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제조, 관광, 항만할 거 없이 여러 업계에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바구 스튜디오 훅 들어간 뉴스 이 시간에는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를 오가는 화객선 선원 한 분을 전화 연결해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하게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평택과 중국 영성항을 오가는 화객선 선원 한 분, 네, 어렵게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앞서 소개드릴 때 화객선 선원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화객선이라는 게 어떤 배를 얘기하는 건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화객선이 화물선하고 여객선하고 네. 합친 말이고, 그러니까 화물하고 화물 여객을 승객들. 실어 네. 나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 평소에 그 평균적으로 볼 때 좀 얼마나 많은 여객들이 이용을 하는 배일까요? 저희 선사배 같은 경우는 1,500명 정원인데 평균 한 1,000여 명 네. 정도 승객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파가 좀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 지금도 운항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이제 여객 없이 화물만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승객들은 없이 일단 화물만. 예. 영성항과 평택을 오가는 화객선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영성항이 우한 지역과는 어느 정도나 떨어져 있는 지역인가요? 제가 알기로 비행기로 한 3시간 가까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행기로 3시간 정도. 네. 근데 앞서 말씀하실 때 평소에는 한 1,000여 명 정도의 그 화객들이 여객들이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러면 우리 승객들의 이동은 없고 화물만으로도 이동이 되고 있는 부분인 건가요? 네, 여객들은 치감이 전혀 없었고요. 네. 화물은 이제 중국주로 보내는 마스크나 네. 세정제, 소독제 그런 것 때문에 화물
중국으로 보내는 화물 때문에 운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럼 현재 선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배다 보니까 한국인, 중국인들이 좀 섞여 있을 것 같은데 선원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선원들 중에서 한국 사람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중국 선원들인데 예, 중국에서도 이제 하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에서도 하선을 못하니까 배 안에서 그냥 계속 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배로만 계속 이동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예. 예. 지금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진짜 말 그대로 난리인데 중국 현지에서 어떻게 좀 느끼시기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통제가 잘 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중국 선원들 얘기 들어보면은 네. 가끔 가족이랑 통하고 하는 거 얘기를 해주는데 네. 뭐 전혀 집 밖을 나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아, 중국인들 우리 자체가. 나라에서 우리 휴대폰에 재난 문자 오듯이 네네. 뭐 중국이라는 나라도 그런 문자가 오니까 네. 얘네 길거리에 사람이 안 보인다고. 그만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선생님께서 타시는 화객선 외에도 우리나라와 중국 오가는 배들이 다 뭐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들이 좀 지속되다 보면 아무래도 불안감이 좀 크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뭐 크다기보다는 일단 뭐 다들 생계가 달리는 직장이니까 네네. 여파가 좀 오래 안 갔으면 하는 네. 바람들이 다 있죠. 그렇습니다. 정말 좀 빨리 사태가 마무리됐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귀하게 이렇게 시간 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덧붙여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뭐 하루 빨리 뭐 일상적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고 네. 뭐 확진자분들 뭐 빨리 완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모두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선생님께서도 좀 건강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몸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 평택과 중국 영성항을 오가는 화객선 선원 한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하루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 키워드를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송영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도 역시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일까요? 맞습니다. 네. 개강 연기인데요. 네. 이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서 대학들에게 4주 이내 개강 연기를 권고했습니다. 네. 특히 중국 전역에 입국한 학생들은 입국일 기준 14일간 등교를 중지하고 모니터링을 결정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이 많은 서울 및 수도권 대부분 대학이 개강 연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개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러니까요. 중국에서도 많은 유학생들이 다시 또 우리나라를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대학이 개강을 연기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처음입니다. 예, 더군다나 뭐 14일 동안이나 등교를 중지하면 사실상 수업 결손을 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교육부가 좀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법적으로 대학은 연간 수업 일수 30주 가운데 2주까지 감축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개강 연기가 장기화될 경우 수업 결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는 1학기에 원격 수업과 보강 수업 또 과제물 대체 등을 통해서 2학기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개강이 연기가 되더라도 한 학점당 15시간의 이수 시간을 준수하도록 했는데요. 네. 교육부가 대학에 4주 이내에 개강 연기를 권고한 건 중국 유학생을 통한 감염 우려가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이미 경희대, 서강대, 세종대, 단국대, 포항공대 등 1, 2주 개강 연기를 결정한 상황이고요. 교육부가 개강 연기를 공식 공고함에 따라서 개강을 연기하는 대학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지역 사회로의 확산도 우리가 마음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개강이 연기되는 거 어쩌면 뭐 어쩔 수 없는 결정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문제는 앞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제 수만 명의 중국 유학생들이 국내로 들어온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중국 전역에서 온 유학생과 중국을 거쳐서 입국한 유학생은 입국일부터 14일간 등교를 중지하게 되는데요. 대학은 이들 학생과 수시 연락 체계를 갖춰서 면밀히 살피고 일단 집단 활동이나 외출을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네. 또 대학 역시 14일 동안 증상이 없을 경우에만 등교를 허가할 방침인데요. 하지만 중국에서 온 모든 학생이 자가 격리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또 교육부는 지난 3일 기준으로 최근 14일 이내 중국에서 입국한 유학생은 9,582명인데 반해서 아직 수만 명이 입국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2월 중순부터 입국하는 중국 유학생에 대해서도 입국 유학생 정보를 공유하고 개별 소재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정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꿔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였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떠나려는 자와 남기려는 자입니다. 누구는 떠나고 싶어하고 누구는 또 남기려고 할까요? 글쎄요. 교단을 떠나려는 부산 지역 초중고 교사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올해는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부산시 교육청이 일부 신청을 반려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사실 예전에 우리가 선호하는 직업들 이런 거 조사하면 항상 상위권에 그렇습니다. 교사가 있었잖아요. 저도 하고 싶었거든요. 네, 저도 어릴 때 꿈이 한때 선생님일 네. 때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지금은 교단을 떠나려는 교사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참 아쉬운 부분인데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달라진 교육 환경에 따른 학생 지도의 어려움과 또 달라진 부모 세대와의 충돌 그리고 학생과 교사 간의 성인지 감수성 차이 등으로 발생하는 학교 미투 등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또 연금 수령 시기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연금법 개정으로 인해서 2021년까지 퇴직하는 공무원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이후로는 몇 년 단위로 1년씩 수령 시기가 늦춰지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올해 명퇴 신청자가 너무 많아지면서 확보된 퇴직금 예산 범위가 초과된다는 점인데요. 네. 부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공립 초중등교사 또 사립 중등교사 687명이 2월 명예퇴직을 신청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교육청은 새로운 커트라인을 정해서 93명은 반려를 일단 했고 신청자의 594명만 명예퇴직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명퇴일 기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만 그런 경우에만 퇴직이 가능했는데요. 네. 올해는 31년 이상 재직한 이들로 제한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남기려는 거죠. 과거에는 사실 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아유, 이런 그럼요.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계속 교권이 바닥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직장 생활 자체가 좀 힘들다 힘들어지니까. 회의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죠. 네, 자 다음 키워드 알아볼까요? 환상의 섬입니다. 네. 뭐 언뜻 들으면 윤수일 씨 노래 제목에 관한 키워드인가라고 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저 같은 키가 작은 분들은 집중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구상의 단신들 즉 키 작은 사람들을 위한 천국이 있다면 믿으실까요? 하지만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섬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키 작은 사람들을 위한 천국이라는 것은 네. 키 작은 사람들이 가서 대접을 네. 받는다 아니면 혹시 키가 클 수 있는 뭐 이런 섬이 있다 이런 역시 얘기일까요? 촉이 좋으신 아 그런가요? 정말 그런 섬이 있다고요? 있대요. 제가 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최근 온라인 미디어 굿타임즈는 머무르는 그 순간부터 키가 크기 시작한다는 마법의 섬을 사진과 함께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꿈의 섬은 동부 카리브해에 위치한 마르티니크라는 섬인데요. 섬 인구는 약 37만 명으로 작은 규모의 섬으로 프랑스의 해외 영토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마르티니크라는 섬은요. 언뜻 보기에는 울창한 야자수와 푸른 바다를 끼고 있는 평범한 섬처럼 보이는데요.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유독 큰 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네. 이 섬에 사는 주민들의 평균 신장 궁금하시죠? 어느 정도 성인 될까요? 남성은 네. 190. 평균이 네. 네. 평균이 여성은 174cm 정도가 오. 기본이라고 하는데요. 주민들 대부분이 장신이잖아요. 그러네요. 하지만 놀라움이 여기서 그치면 재미가 없죠. 이 섬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섬에 사는 동식물과 곤충들도 빠른 성장 속도와 큰 크기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개미의 경우는 보통에 비해서 무려 8배가 크고요. 일부 쥐들은 다 큰 고양이 크기만큼 어머나. 크다고 합니다. 네. 요건 좀 징그러운데. 어. 또 20m 정도 자라는 단팔수라는 나무는 40m 가까이 자랐으며 1년에 한 번 열리는 포도는 그곳에서만큼은
4개월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요. 네. 크기도 월등하게 크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프랑스 정부는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섬에 파견을 했는데 네.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조사단이 밝힌 마르티니크 섬의 비밀은 바로 방사능에 있었는데요. 방사능이요. 이 섬에는 화산 폭발에 따른 상당한 양의 방사능 광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방사능 광물이 뿜어내는 미네랄이 인체에 유기적인 변화를 일으켰고 성장을 자극했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건 역시 하나의 가설일 뿐 정확한 원인이 다 밝혀진 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네. 하지만 분명한 건 조사단에 포함된 조사원의 키도 1년 사이에 최소 7에서 10cm 가량 자랐다는 사실입니다. 1년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 다 큰 성인인데도요. 그러니까요. 이렇다 보니까 수십 년 전부터 이 섬에는 전 세계 수만 명의 관광객들이 해마다 몰리고 있다고 이 하는데 섬에서 나온다고 해서 키가 다시 줄어드는 건 아닌 그렇지는 거죠? 않대요. 저는 가고 싶습니다. 정말 마법의 환상의 섬인데. 그러니까요. 네. 민정 씨는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굉장히 네. 작은 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혹할 만한 그런 소식인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민정 씨 하와이 갔다 오셨잖아요. 저는 이 섬을 가고 싶네요. 네.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니까요. 마르티니크 섬 이름을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키워드 짧게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참신한 마스크입니다. 네. 연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마스크 가격이 오르고 있죠. 풍기 현상까지 빚어지는 가운데 제주 지역 민간 봉사단체가 마스크를 직접 제작해 나눠주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마스크는 현재 제주도 새마을 분여회와 도자원 봉사센터에서 공동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10만 개를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읍면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워낙 마스크 구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요. 좀 반가운 소식인데 어떻게 이걸 만드는지 좀 궁금한데요. 주민들이 자체 제작한 마스크는 종이 타월 아시죠? 네네. 종이 타월에 고무밴드 2개를 연결한 게 전부입니다. 상당히 네. 간단하지만 이 마스크 쉽게 찢어지지 않도록 빨아 쓰는 종이 타월을 사용해서 현재 생산되고 있는 부직포 마스크와 견주어도 일단 좀 재질이 외형상은 비슷하긴 하네요. 그럴까요? 네.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네. 제일 궁금한 부분 아마 효과잖아요. 그러니까요. 보건당국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신종 코로나는 공기 전파가 아니라 비말, 즉 침방울을 통한 감염이기 때문에 네. 자체 제작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보다 효과는 다소 떨어질 수 있겠지만 안 쓰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네. 요즘 마스크 품귀 현상 때문에 갖가지 아이디어들이 막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종이 타월 마스크 이것도 좀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영아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1부 마무리하면서 시사 퀴즈 한 번 더 내드립니다. 고층 빌딩 사이에 일어나는 풍해를 일컫는 말인데요. 지상 150m 이상의 빌딩이 건립이 되면 상공에서는 바람이 일정 방향으로 불더라도 아래쪽에서는 이 바람이 빌딩 주위에서 소용돌이 치고요. 또 급강하면서 풍속이 빨라지기도 합니다. 특히 부산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층 빌딩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좀 심하게 부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계절풍, 2번 편서풍, 3번 빌딩풍. 네, 정답 아시는 분들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바구 스튜디오 2부에서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댓글들 살펴봅니다. 잠시 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을 보는 눈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민정 앵커가 진행하는 이바구 스튜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이제 2부 시작을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시사 퀴즈 정답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혹시 못 들으신 분들 계실까 봐 다시 한번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고층 빌딩 사이에 일어나는 풍해를 일컫는 말인데요. 지상 150m 이상의 빌딩이 건립이 되면 이 상공에서는 바람이 일정 방향으로 불더라도 아래쪽에서는 이 바람이 빌딩 주위에서 마구 이렇게 소용돌이 치게 되죠. 그리고 급강하거나 풍속이 아주 빨라지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부산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좀 고층 빌딩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심하게 분다고 하죠. 그래서 이 바람에 따른 고층 건물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겠다 이런 소식 오늘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계절풍, 2번 편서풍, 3번 빌딩풍.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계속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주실 때 여러분들 정답 번호만 남기지 마시고요. 짧게라도 의견을 덧붙여 주시면 아무래도 선물 받으실 확률이 조금은 더 높아집니다. 많은 분들 정답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5490번님 오늘 정말 추웠네요. 활기찬 진행 좋습니다. 수고하세요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네, 하루의 마무리 퇴근길 이바구 스튜디오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7248번님께서도 오늘 볼 일이 있어서 휴가 쓰고 볼 일 다 보고 왔어요. 남들 다 일할 때 낮에 쉬니까 너무 좋네요. 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방송 들어보려고요. 너무 재밌네요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네, 저도 가끔 그렇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저녁 방송을 하니까 낮 시간은 조금 다른 직장인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낮에 남들 막 일하는 시간에 가끔 좀 여유 있게 돌아다니거나 이럴 수 있을 때는 괜히 좀 기분이 더 좋아지는 그런 느낌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3635번님, 이 명칭 참 세대 유감적인 표현이네요. 땅과 가까운 곳에 사는 게 가장 좋다고 하던데 걱정입니다 하셨어요. 네, 자꾸만 높은 건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도시의 전체적인 풍경들도 많이 분명히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231번님, 이번 달 22일에 여기 진해에서 연주회를 제가 개최하기로 했는데 지금 지인들, 심지어는 제 스승님의 지인분들까지도 제가 음악회를 좀 연기하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들 생각보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단 15일까지 기다려보고 안 되면 3월 이후로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산 때문이요 하셨는데 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보니까 줄줄이 취소되는 행사들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또 한참 졸업 시즌이잖아요. 졸업식에 부모님들 참여 없이 학생들로만 이루어지는 졸업식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좀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고비를 저희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9068번님,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부산에 살던 촌놈, 큰아버지가 서울에 63빌딩 데리고 갔었어요. 엘리베이터도 처음 타보고 너무 좋았는데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건지 모르고 건물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어서 엄청 무서웠던 기억이 나네요 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좀 높은 건물 올라가면 아무래도 그런 것들 느껴지잖아요. 9814번님도 30층 고층 아파트는 실내에서도 바람 부는 날 휘청, 겁나서 피신 갑니다 하셨어요. 네, 너무 높은 건물. 앞서 왜 저희 말씀해 주셨잖아요. 3635번님이 땅과 가까운 곳에 사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땅을 좀 밟고 사는 거. 이게 좀 좋은 것 같은데 자꾸만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네요. 네, 7248번님 오늘 너무 춥네요. 어서 봄이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정답 올려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 정답 올려주고 계시는데 오늘 춥다는 얘기가 문제 참 많습니다. 2495번님 코끝이 얼 정도로 너무 추운 오늘이네요. 오늘도 이바구 스튜디오 들으면서 퇴근 중입니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 저희 딸아이가 지금 초등학교인데 그 교통봉사라고 하죠. 아이들 길 건널 때 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제가 봉사활동을 다녀왔는데 정말 춥더라고요 아침에. 네, 진짜 목도리도 하고 막 마스크도 끼고 모자도 덮어 쓰고 이랬는데도 오늘은 정말 추웠던 것 같습니다. 네, 추위가 조금은 누그러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일까지는 많이 춥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9799번님 퇴근 시간 지루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네, 매일 저녁 저희 이바구 스튜디오와 퇴근 시간 함께 해주시고요. 9865번님 고층 빌딩 사이에 일어나는 풍해가 이거래요 하시면서 정답 올려주셨는데 중2인 아들이 가르쳐주는데 진짠가요 하셨는데 정답 맞습니다. 네, 중2 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1425번님도 올겨울 오늘 최고 추웠습니다
하시면서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신청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마지막 곡으로 이 노래 올려놓고 있겠습니다. 1425번님 방송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817번님 매일 퇴근 시간 함께하네요. 어제보다 추워서 빨리 집에 도착하고 싶어요 하셨는데 네, 아무래도 추우면 좀 따뜻한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지요. 네, 여러분들 조심해서 귀가하시고요. 그리고 집으로 가실 때까지는 저희 이바구 스튜디오 함께 해주시고 집에 들어가시면 저희 KNN 앱으로도 들을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이바구 스튜디오 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57번 문자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사 퀴즈 정답 계속 남겨주시고요. 저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2부는 영진사이버대학교 하이퍼스 구남로 엘본 더 스테이에서 함께합니다. 당당한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한 2년 영진사이버대학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재로 거듭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학위 자격증 탄탄한 미래까지 완성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신입생 정시 모집 2월 18일까지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퍼스 사랑해요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마침내 해운대 투자에 정점을 찍다. 해운대 중심 구남로 오션뷰와 34층 대형 인피니티 풀 프리미엄 생활형 숙박시설 구남로 엘본 더 스테이. 당신의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문의 1577-4961 시공 선원건설. 네, 이번 주 각가지 이슈에 대한 전후, 좌우, 각양각색 다양한 댓글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와글와글 댓글쇼. 이 시간은 강영훈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복귀를 축하합니다.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오랜만에 만나요. 그러네요. 매일 오랜만에 보지만 스튜디오에서는 네, 정말 방송에서는 오랜만에 봅니다. 네, 상큼한 미소가 그리웠습니다. 정말이지요. 네. 정말- 굉장히 정수영 아나운서와 케미가 좋았다는 그런 소문을 네. 들었습니다. 어차피 뭐 친한 형이었으니까 그런데 네네. 예, 원래 그 제자리를 찾으신 것 같아요. 눈빛이 살짝 흔들리고 있지만. 그래요? 독심술을 배우고 오셨나 봅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저희가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나요? 네네네. 네. 첫 번째 어떤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역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김영커는 마스크를 저 어제까지도 잘 착용하시는 걸 네네. 봤는데 오늘도 끼고 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네. 방송을 예. 하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빼고 있지만 예. 네. 출퇴근 꼬박꼬박 잘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 어떤 종류의 마스크를 쓰십니까? 저는 근데 지금 일회용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네네. 사실은 뭐 황사 마스크를 껴야 된다. 네네. 뭐 KF 80, 94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부직포로 되어 있는데 네. 그냥 일단 일회용 마스크를 자주자주 네. 없으니까. 사실 구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네. 그렇기도 하고 가격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마스크를 끼니까 숨쉬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네. 그래서 보니까 KF 80 정도 네. 괜찮다고 안 되면 하고. 일회용 네. 마스크 2개를 끼는 것도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네, 네, 네. 그 방법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약간 좀 다른 얘기지만 네. 마스크를 뭐 약국이나 가면 다 품절이지만 네. 그 천으로 된 마스크가 있습니다. 다 네네. 회용이죠. 빨아도 네네. 되는 거. 네네. 그 사이에 이제 다른 마스크를 하나 끼워도 된다는 네, 그런 얘기. 저희 아이들이 지금 일회용 마스크를 네. 구할 수가 없어서 선 네. 마스크를 제가 매일매일 열심히 그러니까요. 빨아서 바꿔가고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뭐 마스크 품귀 현상, 마스크 대란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제 일자로 나온 연합뉴스 기사에서 가져온 건데 네. 중국 신종 코로나 확산에 살고 보자. 유자 껍데기 생수통까지 착용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네네. 이게 오늘 첫 번째 소식인데 불안감이 커진 일부 주민이 생수통을 머리에 쓰거나 유자 껍질과 종이컵으로 만든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진을 함께 붙인 기사였는데 이 사진들은 보신 네.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 요것도 받고 보니까 뭐 오렌지 껍질부터 시작해서 네네. 자몽 이렇게 비슷한 네네. 껍질들 다양한 것들. 심지어는 저 그거 봤는데요. 배춧잎 있죠. 아하. 그걸로 눈 부분과 입을 이렇게 구멍을 내가지고 네네. 네, 덮어쓰고 있는 사진도 봤던 것 같은데요. 좀 다른 얘기지만 배추의 원산이 또 절강산이죠. 네, 중국산이라서 배추가 좀 많나 네. 봅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올라온 기사 댓글 저도 쭉 봤었는데 네네. 유자나 오렌지 껍질 같은 경우 뭐 마스크 대용으로 하면 호흡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네네. 비타민 C 성분이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약간 인체공학적으로 유자나 자몽을 자르면요. 네.
진짜 호흡이 힘들 정도로 밀착이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오. 예,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했는데 직접 해보진 않으셨죠? 안 해봤습니다. 네. 예, 하루 종일 레몬 냄새, 오렌지 냄새 날 것 같아가지고 네. 아예 비닐로 차단막을 만든 중국인들도 눈에 띄었고요. 네. 기본 틀은 우산인데 그 우산 위에 대형 비닐을 쳐서 보호막을 만드는 거죠. 아. 너무 갑갑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네. 그 공항에서는 아예 그 일가족들이 유모차부터 시작해서 전체로 비닐을 다 둘러싸고 걸어가는 모습도 봤고. 그만큼 공포감을 좀 많이 그쵸. 느끼고 있다는 얘기겠죠. 예. 네. 일부 어떤 중국인 승객은 비행기 승객은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이렇게 다니는 사진도 봤는데 네. 기내식 비행기 먹을 안에서. 예, 비행기 안에서. 오. 기내식 먹을 때는 이렇게 앞에 부분만 이렇게 젖히겠죠. 네. 눈만 나오는 어쨌든 부분만 먹어야 젖히고. 되니까. 네. 그렇죠. 예. 여튼 그 마스크에 마스크를 하나 덧대고 타올까지 덧대는 사람들까지 등장했다는 기사를 보고 네. 참 급박하구나. 예, 두려움이 얼마나 심하면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마스크는 지금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고 구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요. 근데 바이러스는 창궐하고 있고. 예. 앞서 저희가 화객선 선언한 분과 전화 연결도 네네네. 했었지만 지금 뭐 중국 거리에 일단 사람들이 없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시니까 네. 중국 본토에서는 아무래도 그 절박함이 저희가 지금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중국한 트위터인 그 웨이보에 후베이성 주민들이 올린 것들만 좀 골라서 네. 좀 취재를 해보니까 꽤 많은 이런 비슷한 사진들이 올라 있었고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배춧잎부터 시작해가지고 채소로 된 그런 마스크 형태의 것들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셨고 네. 제일 많은 건 배달되는 생수통 있죠. 네네. 생수통 그 큰데 20리터짜리 그 주둥이를 자르고 사람의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만들어서 뒤집어 쓰고. 근데 보니까 저 정도면 비말 감염을 막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그런 사진들 봤을 때 네. 이게 약간은 그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사진이 아니었을까, 웃음을 주기 위한. 요즘 말로 주작이라고 네, 하죠. 그렇게 네, 생각을 네. 했었는데 그만큼 지금 계속 이런 사진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걸 보니까 아 진짜 그 불안감이 굉장히 크구나. 뭐 심지어는 여성의 속옷을 네, 뒤집어 네, 쓰고 네. 있는 모습도 봤었고요. 네. 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만간 중국에서는 뭐 마스크는 구할 수가 없으니까 생수통이나 뭐 비닐까지도 동하지 진짜? 않을까 네. 걱정이 되는데 이번 이슈에 대해서 우리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이걸 보고도 웃음이 나질 않는다라고 올린 분들도 계셨고요. 네. 처절하네요. 빨리 끝이 나길 간절히 바란다는 이야기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근데 좀 빨리 끝나길 바라지만 좀 여담인데 조금 전에 그 화객선 선언과 얘기를 했잖아요. 네. 중국으로 가면서 그곳의 정보를 받았을 때는 중국인들은 이게 진짜 4월에서 5월까지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제 그 중국의 당국에서 나오는 얘기하고는 조금 네. 다른 얘기들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사실 뭐 예. 지금 한 2주 정도만 지나면 최대 고비를 좀 넘긴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 하고 네. 있잖아요. 우리는 일단 그 전파력이 많이 네네. 없으니까 다행히 잘 방역을 해서요. 네. 그쪽은 좀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또한 누리꾼은 저러다 또 잠잠해지면 박쥐도 먹고 책상다리 빼고 다 먹겠지라면서 네. 무분별한 식문화로 비롯된 이번 사태를 비꼬는 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만 하는 것보다는 생수통이나 비닐 뒤집어 쓰는 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글도 있고 네. 22세기 지구 종말 영화 보는 것 같다라는 댓글도 눈에 보였습니다. 네. 저희가 그 앞서 오늘의 키워드에서도 요 관련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키친타올 가지고 마스크 만들면서 또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네네. 우리나라에서. 네. 손재주가 많은 우리나라가 이 세계적 마스크 대란 속에서 손쉽게 쓸 수 있는 키친타올 마스크를 구안해낸 건데 네. 제주 새마을 분여회죠. 10만 개를 배포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 기사의 댓글에도 키친타올로 마스크 만드는 방법 정말 쉬워요. 두 겹으로 사용하면 숨쉬기 좋고 차단도 잘 될 거예요. 중국 사람들한테도 얼른 알려줘라면서 키친타올 네. 마스크 만드는 법 링크도 걸어놨습니다. 사실 이 키친타올이 그냥 그 휴지 재질 같은 거 말고 빨아 쓰는 키친타올 같은 경우는 진짜 일회용 마스크와 그 부직포 네. 그렇죠. 재질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진짜 마스크가 없고 이러면 좀 손쉽게 만들어서 뭐 제대로 된 차단 효과가 있다면 네,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이슈였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요즘 같은 시기에 남녀노소 모두에게 질타받는 건 바로 가짜뉴스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그렇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네, 이번엔 가짜뉴스가 아니라 가짜 콘텐츠입니다. 네. 이 비슷한 콘텐츠들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부터 정말 경악스러운 장면을 들려드릴 텐데 네. 저희가 필요에 의해 음성 변조를 했다는 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한 유튜버가 승객들이 있는 지하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억지스러운 기침을 심하게 하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무안에서 왔습니다.
이거 실제 상황은 아닌 거죠? 아니 실제 그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한 겁니다. 본인이. 예. 근데 실제로 오한에서 왔거나 폐렴이거나 아닙니다. 이런 건 아닌 거죠? 예. 몰래 카메라 형식으로 제작된 영상인데 네. 이런 짓을 실제 지하철을 타고 저질렀고요. 네. 예, 지금 듣고 계신 우리 이바구 스튜디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실수와 경악을 금치 못하실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 뒤에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한 말들이 더 가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드디어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정상인입니다. 정상인이다. 아무도 내가 저 지하철에서 이상한 짓을 했는지 모를 거야. 정상이 아니죠. 정상 아닌데요. 네. 아니 결국은 그 본인이 운영하는 콘텐츠 뭐 조회수라든지 구독자 수를 그렇겠죠. 늘리기 네.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고요. 아 정말. 그러니까 네. 이런 그 콘텐츠를 제작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얘기를 듣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 좀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데 그렇죠. 저희가 그 법대로 삽시대에서도 관련해서 잠깐 그렇죠. 소식을 네, 전해드렸지만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네, 이런 부분들은 좀 강하게 처벌을 해야지 뭐 또 다른 반복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 이바구 스튜디오 이번 주 월요일 시간을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이 남성은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의 회원이라고 본인을 또 소개하기도 했었는데 네.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연출한 가짜 영상을 올릴 경우 실제로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시민에게 공포감을 조성할 경우에 국가 업무방해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고요. 네. 경찰은 해당 유튜버에게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또 밝힌 상태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누리꾼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강하게 많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관종 구속시켜라. 이 시기에 장난질은 범죄다라는 댓글도 있었고 네. 진짜 한심하고 한심해서 뭐라 할 말이 없다. 진짜 한심하긴 해요. 그렇죠. 네. 저런 관종원 잡아다가 벌금 수천만 원을 물리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시국에 저런 장난은 장난이 아닌 걸로 따끔하게 본보기로 징역으로 실형 6개월 정도는 살게 해줘야 된다. 네. 설득력이 있죠. 조선시대 태형이라는 형벌을 부활시켜서 정신 차릴 때까지 좀 때려보자. 네. 예. 처벌할 수 있다. 경고만 하지 말고 강하게 처벌 좀 하세요. 네. 이렇게 경고만 하는 거니까 저런 짓을 서슴지 않고 하고 기자들이 기사 내면 홍보해주고 그 덕에 돈 수십 수백 벌고 그때 돼서야 한다는 게 고작 벌금 몇만 원. 네. 그러니 욕을 먹을 줄 알면서도 저런 짓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표현의 자유니 인권이니 접어두고 할 때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왜 이리 법 집행이 허술합니까? 라는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앞서 얘기하실 때 좀 센 댓글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런 이슈에 네. 대한 댓글들은 저희 방송 불가용이 좀 그렇습니다. 많죠. 저희가 그 KF94를 능가하는 필터를 네. 가지고 해도 네. 안 되는 댓글들이 많아서 좀 네. 아쉬웠는데요. 좀 정신 예.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요. 네.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분위기를 좀 달리 가겠습니다. 네. 어제 혼성그룹 쿨을 좋아했고 또 쿨의 네. 그 이재훈 씨가 본인은 이미 결혼을 했고 슬하에 남매를 두고 있는 아이의 아빠라고 고백을 했었죠. 네. 예. 요즘 최근에 좀 이렇게 이른바 커밍아웃하는 아빠들이 많네요. 전 네. 리쌍의 길 씨도 그렇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이어가면 이재훈 씨는 어제 자신의 팬카페에 저는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이기 이전에 어디서나 당당하고 멋스럽게 사는 한 남자이고 싶었다면서 어린 나이에 연예인이 되어 항상 대중의 시선을 느끼며 살다 보니 제 삶에서 어떤 것은 밝혀야 하고 어떤 것은 노출을 자제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어정쩡한 상태로 어른이 돼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그저 우물쭈물하다 보니 세상이 꺼내지 못하고 세월이 흘러버렸다. 네. 아무런 의도가 없었음에도 무엇인가를 숨기고 살아왔던 나날 동안 늘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러웠다. 함께 있는 것이 좋았고 미래를 같이 만들어가고 싶은 사람이었다. 특수한 저의 환경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며 기쁜 일과 슬픈 일 모두를 함께 나누고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소중한 사람이었다고 가정을 이룬 이야기와 배경을 네. 장문으로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결혼한 것이 2009년이더라고요. 11년 전이죠. 네, 10년도 넘게 네. 그리고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축복받은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인기 연예인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인기에 그렇죠. 치명적인 영향을 받고 뭐 이런 것 네네네. 때문에 뭐 열애라든지 이러면 일단 무조건 부인을 하고 했지만 네네. 요즘은 사실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아내의 입장이 과연 어땠을까? 그리고 그렇죠. 이 아이들 우리 예. 아빠라 부르지 못하는 아이들의 심정은 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네. 팬들이 그런 글들을 남기셨는데 일단 그 제가 이 글을 한번 써왔는데 네. 본인의 그 마음을 본인의 히트곡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재훈 본인과 쿨이 불러서 히트한 노래로 표현하자면 한 장의 추억과 같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는 사랑합니다의 주인공인 가족들이 상처받지 않고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슬퍼지려 하기 전에 고백을 한 거죠. 네. 예, 여기에 대해서 네. 어떤 댓글을 어떻게 팬들이 달았냐. 그래도 좀 살펴봤습니다. 축하를 해주지 않았을까요? 일단 한번 보시죠. 네. 여자가 75%, 네. 남자가 25%의 비율로 댓글을 달았고 연령대로 보면 40대가 가장 높은 44%의 댓글률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팬들의 연령대도 많이 올라간 거죠. 30대가 37%를 차지했고 10대는 댓글률 1%입니다. 이제 10대는 쿨을 모른다는 아주 슬픈 네, 현실인 것 같고 네. 한 누리꾼 팬입니다. 2009년이면 30대 후반쯤 아닌가 그렇게 나이 먹은 사람이 혼전 임신이고 뭐고 결혼한다면 모두가 축하해 줬을 것 같은데 아이돌도 아니고 그렇다고 활동 전성기도 아니고 멤버들도 다 애 낳고 잘 살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감. 네. 라는 댓글. 서태지도 육아하는 사진 올리는 시대예요 아저씨. 더 멋진 노래 많이 불러주세요. 이재용 파이팅하고 응원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오랜 쿨의 팬으로서 앞으로의 행보에 더 큰 축복이 깃들길 바랍니다. 사실 저도 쿨 앨범을 한 장도 빼놓지 않고 다 산 팬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름만 되면 쿨의 노래를 빼놓을 아, 수가 그럼요. 없잖아요. 우리 네. 세대들은 특히나. 네. 아들은 이재훈 오빠 닮았을 것 같은데 아들도 노래 잘할 듯 육아 방송에서 꼭 봤으면 좋겠네요. 라는 댓글. 네. 이로써 쿨의 세 멤버가 모두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고 있네요. 아, 내 젊은 날의 추억이다라고. 네. 이제부터 분위기 달라집니다. 네. 저는 26년째 이재훈 오빠 팬입니다. 저희 10대와 20대 그리고 30대 늘 기쁜 순간 가슴 아픈 순간들을 함께 해왔기에 노래를 듣고 있으면 그 시절 저의 추억이 떠오를 만큼 지금 팬카페나 SNS에 옹호하고 축하하는 글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저는 아직 마음이 아픕니다. 남 모를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적어도 제주에서 혼자 사는 싱글 라이프라던가 누군가에게 호감을 보였다던가 그런 얘기 방송에서 안 했어야죠. 지난 10년간 보여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에 몹시 놀라고 아픕니다. 말을 못한 게 아니라 거짓을 이야기한 거죠. 네. 그 거짓된 모습에 놀라고 아픕니다. 라는 댓글. 그리고 좀 전에 김한커처럼 뭐 이렇게 요즘 몰래 결혼하고 애 낳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라는 댓글도 눈에 띄었고. 그럼 방송 출연할 때 애들 아내 전부 피신시키고 총각 행세한 거야? 너무하잖아. 라는 댓글. 참고로 아내와 아이들은 미국에서 외국에서 이제 생활을 네. 하고 있다고 하죠. 크크 글쎄 별로 좋은 남자 같진 않다라는. 그리고 솔로인 척 TV 라디오 제주에 혼자 사는다고 해놓고선 하고 라는 댓글도 있었고. 네. 그리고 김승현 씨가 어릴 때부터 아이를 낳아서 이제 싱글 그렇죠. 파파로 네, 키웠죠. 그랬었죠. 최근에 결혼을 했고. 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착하고 성실한 친구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친구에 대한 그 반사 이익적인 댓글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저는 뭐 행복을 좀 빌어주고 싶네요. 저도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 꾸리시기 바라고요. 쿨의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뭐요? 그대 행복을 빌어줄 순 없죠라는 빌어줄 수는 없죠. 팬들이 그런 마음을 네. 많이 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팬들 그 좀 서운했던 마음들, 상처들은 앞으로 또 좋은 활동으로 그럼요. 보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와글와글 댓글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영호 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시사 퀴즈 정답 발표합니다. 정답 바로 3번 빌딩풍이었죠. 9238번님 정답 3번 빌딩풍. 신종 코로나 더 이상 확진자가 안 나오길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셨고요. 6293번님 신종 코로나 여파인지 평소보다 퇴근 차량이 적어서 집에 일찍 도착할 것 같네요 하셨는데 아무래도 요즘에 약속 잡으시는 분들 확실히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사람 모이는 곳을 좀 피하시는 것 같아요. 8918번님 고층 건물 아래 정류소에서 버스 기다리는데 갑작스레 거세게 회오를 치는 바람으로 눈에 먼지 들어와서 빌딩풍 불면 눈뜨기가 곤란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0065번님 빌딩풍 잘못 만나면 흉기가 따로 없습니다. 예, 그렇죠. 진짜 무섭더라고요. 0826번님도 생소한 바람 방향인데요. 높은 건물은 참 좋지만 기이한 일도 다 생기네요 하셨습니다. 5100번님 태풍이 올 때는 마린시티 진짜 못 걸어갑니다 하셨는데 아마 다들 공감하실걸요. 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 오늘 정답 올려주셨는데요. 2817 그리고 9799번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1425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산푸 향이 느껴진 거야. 이거 장범준의 노래는 오늘 저희가 댓글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짧아서요. 내일 마지막 곡으로 꼭 들려드리겠다 약속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김경림, 진행에는 김민정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